구해줄빌딩의 팀장 시공조의 김지현. 구해줘빌딩의 안소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파헤치기로 정한 지역은 바로 명동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건물들이 좀 실제로 거래가 됐는지 한번 첫 번째 건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 이면 코너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대지 면적은 40.16평, 건폐율은 49.81%, 연면적은 95.12평, 용적률은 172.43%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가는 21억 2천만 원, 평당가는 5,8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입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건물은 대로변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고 코너에 위치해 있어요. 1, 2층 빼고 나머지는 이제 주택으로 되어져 있는 건물인데요. 근데 지하 1층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일단은 없고요. 그다음 주차가 2대 가능해요. 네, 그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시성이 조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사옥으로나 근린 생활시설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보시기엔 이 건물 현재 상태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지하하고 1층은 근생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어요. 1층 같은 경우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셰프님이 라멘 가게를 하고 계세요. 줄이 막 쫙 서 있어요. 건물도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냥 상권 자체도 걸어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주변에 근무자들이 많다. 이 건물은 지금 당장은 크게 어떻게 밸류업을 해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신데 어쨌든 저렴하게 사셨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옆에 땅하고 뒤에 땅하고 같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이 주변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그 지하에다 위치하면은 지하도 1층처럼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 주변에 이 단독주택 있잖아요. 이 1층짜리들 싸게 매수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도 사무실 월세 수입이 나쁘지 않은 지역이에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투자를 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사실 그냥 주택 형태 벽돌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바꾸면 좋을까요? 지금 저라면 외관은요 전혀 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금 이게 빨간 벽돌 조금 고풍스럽게 남겨놓고요. 창호 같은 게 교체하면서 단열 같은 게 지금 형편없을 거예요. 창호 교체하면서 단열 좀 하면서 내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시설만큼은 새 걸로 조그만하게 통사옥으로도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현재 가치와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안에 그냥 인테리어 없이 그냥 꾸며져 있는 데는 NI 한 8, 9 정도,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 상층부는. 지하 1층이나 1층은 NI 한 11 정도, 12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매도자분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셨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없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매입을 하셔서 3만 원대, 5천만 원대 매입을 하셨다고 하시면 개인으로 하셨으면 10억 이상, 그다음 법인으로 하셨으면 또 10억에서 10억 언더로 차익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거래가 지금 5천대잖아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렇게 매입을 하신 이상 개발을 하시고 바로 팔 수 있는 평당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입지가 좋은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오랜 시간 들고 가시면서 나중에 충분히 시세 차익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당장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또 당장 엑시트를 하기에는 좀 무거워요. 하지만 주변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입지가 안 좋은 뒤 거, 옆에 것들을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신축 개발 사업을 이쪽에 하시면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실투자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인으로 매수하셨을 때 80% 대출을 받으시면 10억 언더로 매입을 하실 수 있었지 싶어요. 9억 또는 10억 정도로. 네, 아주 잘한 투자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명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메인 상권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대지 면적은 35.69평, 연면적은 201.1평, 지하는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네, 실거래가가 90억 5천만 원, 평당가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명동역의 중심 상권에 위치한 메인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여기에 위치한 건물 대부분이 맞벽이에요. 그리고 대지 경계선이 되게 모호하고 건물들이 많이 밀려 있고 이런 상황이죠. 볼 때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어 보이지만 네,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주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이 지상층보다 굉장히 작아요. 약 한 1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건물 어쨌든 맞벽에 뭐 이미 많은 상가들이 입점이 돼 있는데 밸류업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분명한 밸류업은 될 거예요. 최상층이 조금 더 단가가 좋은 업종으로 임대가 맞춰질 거라서
근데 명도가 이런 지역들은 권리금이 막 억 단위씩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거라 만만치 않습니다. 그 명도까지 시키고 엘리베이터 넣고 또 건물이 좀 작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면적만큼 또 줄지언 상층부는 월세가 오르겠지만 저층부는 월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거는 딱히 명확한 밸류업이 없고 밸류업이 있어도 네. 좀 망설여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재 가치와 임대료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NI가 제가 측정하기로는 8에서 한 11, 12 정도면 많이 받는 거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매도자분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 보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게 원래 2012년도에 108억에 매수를 하셨어요. 평당 3억 7,600.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23년도 거의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평당가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16%가 무려 하락이 됐습니다. 네, 좀 슬프네요. 현재 건물 실거래가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2억 5천이면 강남을 살만도 한데 왜 여기 사셨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메인이 위치하기 때문에 2억 5천이면 나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2억 5천 주고 매입을 하신 이상 앞으로 재매가가 조금 많이 걸리시지 않을까. 네. 대표님 보시기에 이 거래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특정 지역만 보는 입장이 아니고 강남도 보고 강북도 그쵸. 보고 전반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같은 돈이면 사실 여기를 들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투영을 한다라면은 다 잘했네요라고 쉽게 평가가 나오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90억을 돈을 쓰셨다는 거는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요. 네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보시는 분께서는 또 나름의 계획이 있으셨을 거라 네,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네. 저라면 좀 더 좋은 지역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매물은 감정가가 많이 나왔을 걸로 예상이 돼서요. 토지담보대출 80% 받았을 때를 예상하면 30억에서 31억 정도 투자금으로 매입 가능하신 매물입니다. 마지막 건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역에서 초역세권 1분도 안 되죠. 네, 내리자마자 바로 네, 바로 앞에 보이는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로요. 대지 면적은 91.08평, 건폐율은 86.05%, 연면적은 405.97평, 용적률은 414.72%,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실거래가가 290억이고요. 평당가가 3억 1천만 원. 이 건물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명동에서 나갔던 큰 유명 브랜드에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평일날 또는 주말에 가보면 정말 어깨가 이렇게 부딪힐 만큼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러면서 이제 상권이 좀 바뀌고 있으면서 활성화되어 있기는 한데 71년 사용 승인으로 53년 정도 된 노후된 건물이고요. 명동 특성상 또 엘리베이터나 주차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밸류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해야 할까요? 건물이 지금 내력벽이 없는 형태고요. 네모반듯하게 그러니까요. 상태상에 올라갔어요. 네. 증축도 좀 가능한 상황이고요.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없다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엘리베이터 넣으면 너무 효과가 확실하니까. 여기는 이제 주차가 완화한 지역이라 저희가 중축을 할 때 맨날 이제 주차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주차 대수가 없어도 돼요. 주차 대수 없이 중축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몇 층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스님 서너 층은 더 할 수 있어요. 서너 층. 이런 건물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증축을 통해서 밸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현재 가치와 임대료 어떻게 될까요? 1층 그래도 한 25에서 30 정도는 예상이 되고 나머지 층은 한 15에서 20 정도 또는 사실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죠. 네, 10에서 한 15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매도자분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 보셨을까요? 이것도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저희가 매매가를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또 평당 1억으로 계산을 하자면은 한 190억 정도 차익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인이 하셨을 때는 또 100억 정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자, 그럼 현재 건물의 실거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등기를 떼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명동 하면 이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명동 교자에서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 건물을 매입을 한 건 진짜 아시니까 하신 거거든요. 이게 가치가 있다는 분명히 아시고 하신 거거든요. 명동 교자가 그렇게 돈이 많은 교자였네요. 거기 맛있어요. 줄이 항상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명동 교자 앞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만두가 세계 K푸드가 되는 건지. 네, 야. K푸드가 될 만한 위치를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표님 네. 보시기에는 이 거래가가 네, 어떤 것 단순히 같으세요? 290억에 사서 여기 월세 맞추려면요 월 한 3억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층당 한 3천만 원씩은 받으셔야 돼요. 증축을 하셔도.
근데 제 생각에는 월세 수익을 내다보고 투자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 어떤 뭐 직영점도 운영하시고 뭐 본사도 입점시키시면서 상징성을 내다보시고 투자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투자금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대출을 풀로 내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76억에서 한 80억 정도 사이에 현금으로 매수하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어마어마한 지역을 저희가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자, 다음 지역이 궁금하신 곳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건물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잘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수하시고 나서 신축이 맞을까? 리모델링이 맞을까? 고민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헤매시잖아요. 제 옆에 전문가분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는 프로젝트를 건물 매수부터 밸류업, 매각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일 한두 분씩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하면 네. 1년에 250분, 300분 정도를 상담을 해요. 네. 갖고 계신 분이 리모델링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신축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매수 검토가 많으세요. 검토 의뢰를 하시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 네. 상담하면서 1시간 내에 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가세요. 1시간 동안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배우셔서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감 갖고 아예 그냥 건물을 좀 골라드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프로세스가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저희 따라오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이게 왜 좋은지, 왜 전망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엑시트까지 네. 뭐 갖고 가셔도 좋고요. 이거 설계도서가 나오면 타 업체의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데보다 이윤이 없고 원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증명까지. 검증하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이 있거든요. 또 있죠.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가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드리고 밸류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재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신다면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공정률 건폐 막 혜택본 건물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밸류업을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중심으로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네.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를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물 네. 이런 건물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 도움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세금은 탈세가 아니잖아요. 네. 절세 방안, 세무사님, 법무사님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시고 밸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재매각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시공조화에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구해줘 공실팀에서 임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 임대가 나아지면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건물 관리도 구해줘 공실팀에서 도와드릴 거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물에 대한 AS도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근데 AS는 뭐 저희 회사 망하기까지 해드릴게요. 아, 이 전까지. 네. 재매각은 이제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가 남아 있잖아요. 네. 구해줘 빌딩에 계시는 세무사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끝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